남편이 밥상 앞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제 생활비 각자 부담하는 게 어때? 결혼 4년 차 부부에게 건네진 그 한마디는 처음에는 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현대적이고 공평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정에서는 하나씩 또 하나씩 이상한 출금 내역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리치며 싸운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록하고 차분하게 경계를 세우고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아리는 1990년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던 해에 35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이었지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이 각자의 사정을 들고 찾아오고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때로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리는 그 모든 상황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린이 처음부터 이렇게 침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하린은 감정이 앞서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불합리하게 대하면 목소리가 떨렸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자신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지요. 하리는 대구 출신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에 다녔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병행했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히 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길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길렀고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하리는 졸업 후 몇 번의 준비 끝에 26살에 현재의 구청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이 목표였습니다. 시험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번번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시험 준비 자체를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되뇌면서도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윤을 만난 것은 하린이 29살이던 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재윤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본인 앞에서 본인 이야기를 3인칭으로 하는 그 특이한 화법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재윤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습니다. 광고부터 유튜브 콘텐츠까지 다양한 작업을 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린의 눈에 재윤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답답하고 반복적인 하린의 일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린이 31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식은 작게 올렸고 신혼여행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괜찮았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오래가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윤의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의 많은 부분은 할인이 부담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채워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할인은 조용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고 집안일은 점점 더 할인 쪽으로 쏠렸습니다. 재윤이 작업실에 있는 시간은 길어졌고 둘 사이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쁜 시기를 지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결혼 4년 차가 되던 봄, 재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부부 많잖아. 고정 지출은 반반하고 공동 지출은 따로 계정 만들어서 넣어두는 거야. 더 투명하고 공평하지 않겠어?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의 마음 한켠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할인은 그 감정이 불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 계정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윤의 이모가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간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그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할인이 동의했던 그 공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 계정을 만들고 고정 지출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함께 쓰는 계정에서 처리하기로 한 그 약속이 처음에는 꽤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수입에 맞게 책임을 나누고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어른스럽고 현명한 부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재윤의 이모 김순자 씨가 집에 들어온 것은 공동 계정이 만들어지고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재윤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늦게야 짧게 말을 꺼냈지요. 이모가 잠깐 올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할인은 그 잠깐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재윤은 한두 달이라고 했습니다. 할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가족을 수용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낮에는 주로 방에 계셨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어색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배려하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반찬을 미리 챙겨두기도 했고 주말에는 장을 조금 더 넉넉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공동 카드였습니다. 약국에서 32,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 아픈 분이 계시니까 당연한 지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알림이 왔습니다. 마트에서 6만 원. 이틀 뒤에는 택시비 1만 4천 원. 그 주 금요일에는 다시 약국에서 2만 원. 할인은 슬며시 결제 내역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공동 계정에서 나간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부부의 공동생활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저녁 재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동 카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모 약값이랑 이동 비용도 여기서 나가고 있던데
재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공동 계정이잖아. 같이 쓰는 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리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 계정은 부부가 함께 쓰는 생활비를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모의 의료비와 교통비까지 그 안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 합의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고 하리는 괜히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혼자 방에서 통장 앱을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공동 계정이 만들어진 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식재료, 외식비, 그리고 이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출들.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옮겨 적으면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며칠 뒤 하리는 다시 한번 재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동 계정의 원래 용도를 정리한 내용이었고 그 외 지출로 분류한 항목들의 합산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 합의에 없었던 지출이야. 이모 생활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재윤은 수첩을 한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리나, 이모가 형편이 어려워. 잠깐 도와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모가 어렵다는 것,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은 지출이 공동 계정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 할인이 알림 문자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구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나도 이해해.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했어야 했잖아. 나는 몰랐어.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할인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할인은 더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정 내역을 매일 저녁 확인하고 스프레드시트에 날짜와 가맹점명, 금액, 사용 목적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두었고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할인 자신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면 할수록 불편한 사실이 하나씩 더 드러났습니다. 이모가 장을 볼 때 공동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가맹점명이 생소한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9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꽃집에서 2만 5천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는 이제 거의 매일이었고 이동 경로로 보아 재윤의 작업실 방향이었습니다. 카드를 직접 주었는지 아니면 번호를 공유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 내역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동 계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가족을 위한 지원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각자 살자는 그 제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재윤이 갑자기 생활비를 분리하자고 했을 때 왜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인지 할인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이라는 명목으로 이모를 지원하는 구조.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흐르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리는 재윤과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할인이 말을 꺼내면 왜 이런 것에 예민하게 구느냐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래 부부가 경조사에 가족 도와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살면 같이 나눠야지.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꽤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나눔에 동의한 사람이 진짜 동의한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할인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의 어느 날 밤 할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쇼핑백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같다고 재윤이 설명했습니다. 뭘 샀냐고 물었더니 재윤은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밥을 먹으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맛있다며 숟가락을 들었고 재윤은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인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식탁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할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간 함께 만들어온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채고 있었다는 것이 할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동 계정의 잔액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예정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할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기록해온 스프레드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알림 문자를 보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고 기다려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경계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구조로 보여줘야 합니다. 할인은 다음날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동 계정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갈 것 같다는 감각, 그것이 할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월말은 다가오고 있었고 할인의 결심도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전에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구청 근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그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할인이 공동 계정의 거래 내역 확인과 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 묻자 직원은 차분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인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 카드의 현금 서비스 기능이 어느 시점에 해제되어 있었고 ATM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명의자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인은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할인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익힌 태도였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하리는 출력해온 거래 내역 2장을 가방 안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한 장은 공동 계정 전체 내역이었고 한 장은 ATM 출금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동이체 실패 문자 캡처 화면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지난 몇 주간 정리해온 스프레드시트 출력본도 있었습니다. 얇지만 묵직한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했고 항목별로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밥은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윤이 작업실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이모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하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봐. 확인한 게 있어서. 재윤은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리는 거래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모와 관련된 지출이 공동계정에서 처리되었는지, 총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ATM 출금 기록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윤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카드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드린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하리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인 뒤에 대답했습니다. 공동계정은 우리 부부의 생활비를 위한 거야. 이모 생활비 지원은 처음 합의에 없었어. 그리고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재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이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질 일이야. 하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던 말이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몰래 빠져나간 돈을 알림 문자로 알게 됐어. 그건 가족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야.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공동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카드 재발급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재발급 카드는 할인 본인 명의의 주소지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재윤은 그 과정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할인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그 특유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할인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음으로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쌓인 자리에는 억울함이 채워졌고 억울함이 채워진 자리에는 더 이상 진심이 남아있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이 이날 식탁에서 한 것은 소리를 지른 것도 물건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펼쳐놓고 사실을 말하고 경계를 분명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의 공동카드 사용이 더 이상 알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할인과 대화할 때 전보다 조금 더 신중한 어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전처럼 편안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을 꺼냈을 때 재윤이 더 이상 그게 뭐가 문제야라는 반응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할인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났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말이었고, 할인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이모에게 할인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서운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모가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똑같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흘러가 버린 것이 있었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유는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이제 됐다고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리는 달랐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그런데 앞으로는 구조가 바뀌어야 해. 공동 계정 사용 목적을 다시 정하고 가족이 장기간 머무는 건 둘 다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싶어. 재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그 끄덕임이 완전한 동의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것, 말했을 때 상대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하리는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험 공고를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도전했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던 그날 밤, 하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쓰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하리는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써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봅니다. 카페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험 일정을 적고 준비해야 할 과목을 나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되찾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났습니다. 하리는 그 시간에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고 민원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리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공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아린 합격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리는 혼자 근처 한식당에 들어가 혼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공깃밥이었습니다. 거창한 축하 식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자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하리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해냈습니다. 시험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이모가 집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퇴근 후
카페에 앉아 한두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었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리는 비밀번호를 바꾸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고 말을 꺼내기 전 심호흡을 하던 그 순간을요. 그때도 두려웠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공부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하리는 해냈습니다. 합격 소식을 재윤에게 전한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윤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시험 붙었어. 재윤은 냄비에서 눈을 들어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잘 됐다. 수고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재윤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그런 거 하냐거나 계약직이 뭐가 나쁘냐는 식의 말을 덧붙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잘 됐다고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린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저녁이 있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길고도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기록하고, 혼자 은행에 가고, 혼자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실은 아주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린이 공동 계정을 정리하고 새로 제안한 원칙들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각자의 수입 비율에 맞게 명확히 나누었고 공동 지출은 매달 말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재윤이 그 과정을 번거로워하는 눈치였지만 두 달쯤 지나자 오히려 재윤 쪽에서 먼저 영수증을 챙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장기 체류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웠습니다.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하고 기간과 생활비 부담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윤은 처음에는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렸어. 다음에 또 오시려면 하린이한테도 미리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하린은 그것이 재윤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변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린은 이 무렵에 자신만의 저축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넣어두는 계좌였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이 하린에게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쌓아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감각이 하린을 조금씩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하린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구청, 같은 민원실,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가 그냥 어쩌다 앉게 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남아있는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아주 컸습니다. 민원실 동료 중에 하린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있었습니다. 28살로 하린이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저 요즘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리는 밥을 먹으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꺼내면 싸움이 되고 숫자로 꺼내면 대화가 돼요. 내가 억울한 게 맞는지 먼저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다 보면 말해야 할 것과 그냥 넘겨야 할 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경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실은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린에게 지난 1년이 그랬습니다. 공동 계정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알림 문자 하나, 수첩 한 권, 은행 창구에서의 1시간. 거기서부터 하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에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있는 사람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재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쌓인 것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회복이었고, 하리는 그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잠깐 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무심했던 것 같아. 하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린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비밀번호를 바꾼 날 하린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이긴 것도 아니었고 이모를 내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린이 바꾼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안으로만 삼키지 않기로 한 것, 말해야 할 것은 말하기로 한 것,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하린이 살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